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고려 충절 최균의 세 번째 시간으로 최균이 동북지방을 돌면서 반란에 동조하지 말라고 설득을 하다 보니까 민심이 이미 고려 조정을 완전히 등지고 전부 조이총 편으로 돌아선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도 왕한테 충성을 하겠다고 이제 나섰는데, 최균이 예상한 대로 정부군의 낭장 이거가 배반을 해가지고 이제 포로가 됐어요. 그랬는데도 포로가 돼도 끝까지 이제 반란군들을 설득하고 꾸짖다가 결국은 순국을 하게 되는데, 그 순국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균은 고려 완산 3체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공예 전주치씨의 시조죠. 인종 때, 그러니까 1145년이나 6년쯤에 저는 문과에 급제했다 이렇게 보는데,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해주 최씨 최윤희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나라와 사이의 외교 문제를 해결해서 공을 세웠다는 얘기까지를 제가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정중부 등 무신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무신 정권이 들어섰는데, 결국은 의종을 폐위하고 명종을 등극을 시켰죠. 이 무신 정권에 반발해가지고 평양에서 조이총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민심은 전부 조이총에 동조하고 고려 조정에 등을 돌렸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최균은 민심보다는 왕명을 따르기로 결론을 냈다 하는 얘기까지를 했었죠. 고려사 열전 최균전을 보면은 그날 밤에 조이총의 부하장수 김박승과 조관 등이 화조로 쳐들어왔다. 정부군 낭장 이거가 성문을 열고 반란군을 맞아들였다. 그러니까 최균이 예상한 대로 정부군이라는 사람들이 반란군에 동조하는 거예요. 고려 조정에서 내려간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못 이겨서 굽신굽신 해놓고는 반란군이니까 바로 배반해버린 거죠. 최균은 물론 병마사인 대장군 이의 그리고 의사 지인정까지 정부군 수뇌부 모두가 반란군에게 사로잡혔다. 완전히 다 포로가 됐는 거예요. 포로가 된 최균, 민심은 이미 조이총을 동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 이미 동북지방을 돌면서 반란군에 동조하지 말라고 설득을 하고 다녔는데, 가서 설득을 하면 저 사람이 대꾸를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들 고려 조정을 신임하지 않고 조이총에 동조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선무 활동을 할 때 이미 다 그걸 봐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민심보다는 왕명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역시 이거가 예상됐던 대로 배반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균은 일이 될 걸 알면서도 그걸 피하지 않고 그대로 당한 순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최균이 반란군들을 꾸짖어서 말하기를 반란군의 괴수 조위총은 군졸 출신에 불과한 놈이다. 그런 하찮은 자가 팔자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으니 국가에 막대한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 팔자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료를 말하는 거예요. 최균의 꾸짖음은, 팔자는 복야와 영과 육상서, 상서는 지금의 장관이죠.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신, 이른바 추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찮은 신분에서 고급 관리가 됐다. 말하자면 나라의 덕으로 출세를 했다. 국가에 막대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배반하고 반란하면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이 막중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대의를 배신하였다.
그와 같이 무도 환자가 군사를 일으켜 반역을 도모했기 때문에, 무도 환자는 조유총이죠. 하늘과 땅 그리고 귀신과 사람이 모두 다 함께 격분하는 것이다. 조유총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민심은 이미 무신 정권에 반대해요. 조유총 편이야 민심은.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조유총이 은혜를 잊고 대의를 배반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조유총을 따르는 민심을 훼손시키겠다. 그래서 반란의 그 부도덕성을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역적 조유총은 망해 넘어질 만 남은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지금 그 흉악한 놈을 돕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임금이 파견한 신하를 잡아 가두는 큰 죄를 저질렀다. 머지않아 이곳에 광군이 들어올 것이다. 광군이 들어오면 너희 놈들은 모두가 한 줌의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규는 쉬지 않고 계속하여 반란군을 꾸짖었다. 최군이 이제 반란군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반란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왕이 보낸 신하를 해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반란이 진압되면 너희들은 이 죄를 피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의지를 굽히자고 계속해서 이제 반란군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최균과 이 사람이 총사령관이죠. 그리고 그의 막녀들과 굴료들은 모두 반란군의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최균이 순국을 했어요. 화주 군영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각오한 일이에요. 분명히 정부군 중에 정부를 배신하고 반란군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민심이 반란군에 다 동조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국왕의 신하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결국 최규는 그 충성심에 의해서 순국하게 됐다. 이상 그 최균의 그 순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마지막으로 최균의 학문과 행정 능력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균은 그 자기 능력을 발휘해 보기도 전에 순국하고 말았죠.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